지난주 내내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서 별의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병설, 초기 치매설부터 별의별 언급이 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이 이 피로누적 감기에서 회복되어서 아침에 형사에 등장했다라는 사진이 지금 공개됐는데요. 자,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오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이렇게 주재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시에 출근을 했다. 비공개로 총리와 회동을 할 예정이며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은 러시아에서 24일 귀국한 이후 8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 대변인이 한간에 대통령의 건강을 두고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던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 다 좋아요. 누구나 확인한 것도 좋은데 사람마다 이 건강 상태의 변화가 몸에 어딘가는 나타나죠. 저도 눈에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실제로 문재인은 건강 상태가 얼굴에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도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문 대통령은 눈을 찡긋하는 것이 있다며 눈을 약간 개슴처리하게 뜨는 부분이 있는데 눈이 크고 약간 돌출형이다. 그런 분들은 눈이 금방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즉 피곤함이 눈에 바로 드러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 부대변인은 당시 안약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눈을 찡그리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의 러시아 순방 전에 찍힌 사진과 순방 후에 찍힌 사진에서 눈 모양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24일 입국 사진에서는 눈을 찡그린 모습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나타나면 별 문제 없다. 지켜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딴 사람들이 다 헛소리나 추측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역대 대통령이 몸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서 중간에 중요한 일정 외빈들이 있고 한데 이걸 갖다가 통째로 비웠다라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고령에다가 임기 말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주 이 일이 발생했는데도 당시 박지원 비서실장이 능수능란하게 선제적 조치로 해서 대통령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 등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이런 일들을 메시지 관리를 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믿지 못하다. 아슬아슬하다. 관절을 들락날락하는 거의 유일한 참모가 임종석인 걸로 알려졌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대통령이 기력을 회복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김의겸의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6월 28일 날요. 기력은 국가의 심장을 묘사하는 단어로 부적절하다. 임종석이 언어는 부지불식 간에 일반 대중이나 이해관계국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회복보다는 기력 쇠진 상태에 더 관심을 갖도록 부작용을 냈고 이거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결과가 나와버린 거다. 이럴 때는 아예 자세한 묘사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임종석이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현안 점검 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서나 메모 형태도 일절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도 과했다. 자기들끼리는 법률가 출신의 완벽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습성상 전자메일 문건을 한 줄도 빼지 않고 꼼꼼히 읽는 모습이 짠하고 안타까웠을지 몰라도 활자 의존 성향의 문 대통령의 신체적 정신적 소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딴에는 배려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의아하게 바라보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대통령이 보고받기 중단에 들어갔다고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그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병세는 스트레스 때문에 온 게 아닌가. 특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 문제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참모들의 무능에서 비롯되어 정무 라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건강 이상이 세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닌 게 이 와중에 탁현민이가 자기 무슨 SNS에 그만두겠다라는 걸 시사하는 글을 올리고 또 임종석이 탁현민에게 첫눈이 오면 놔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류했다고 대변인이 밝히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탁현민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이제는 정말 나가도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붙드는 이야기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청와대의 행정관이 뭐라고 선임 행정관 그거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지. 내가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몸이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떠들고 가을 정상회담까지는 안 된다.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저끼리 쇼를 하고 자빠졌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탁현민이가 의전 비서관실 소속 선임 행정관인데 이번에 의전 비서관이 제일 부속실장인가로 갔죠. 그러면서 빈 의전 비서관에 임종석이 보좌관 하던 국회 때 한양대 후배가 갔어요. 그러니까 탁현민이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거 빚 좋은 개살구다. 욕은 내가 다 먹고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 직책은 첫날 만날 가봤자 비서관 한 번 달지 못하고 행정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음지에서 이 양지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운명이냐. 탁현민이도 사람인데 빼딱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아프다 하니 내 나가겠다 하니 또 임종석이 첫눈 오면 놓아줄게. 당신들끼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임종석이 탁현민이가 꾸려가는 겁니까? 그 이야기도 말로 온 김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민주당에 존재감이 없고 중진들도 다 헛개비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자, 지금 대표 추미애는 지난 30일 날 성북구의 삼천각이라는 식당에서 큰딸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자, 그래서 고관 대작 등이 다 참여한 모양인데요. 이낙연, 김부겸, 한병도 등 비가 와서 야외에서 하려다가 안으로 옮겼고 그러다 보니 축의금 접수대도 젖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문계가 후보를 단일화해서 친문의 표를 모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부엉이 모임이 최근에 결성됐대요. 참 이 사람들 일부러라도 남들이 봤을 때 좀 부엉이 같아 하면 다른 독수리 모임이라든지 참새 모임이라든지 하지 부엉이 모임. 그래서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을 지키는 모임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달이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부터 문재인까지 정부 출신 의원들 또는 영입한 의원들이
이 부엉이 모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전당대회에서 이 친문이 다시 잡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부엉이 모임이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엉이 모임을 해봤자 이 정권을 끌어가는 실세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관저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치의가 임종석에게 대통령이 쉬어야 된다고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주치의도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지난 28일, 그러니까 28일이니까 금요일, 임종석이 청와대에서 알자베르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사장 겸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기업의 UAE 투자와 진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UAE 국영 석유회사 사장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다운스트림 투자 포럼에서 향후 5년간 450억 달러 규모의 다운스트림 분야 투자를 말했는데요. 다운스트림 분야는 원유에서 가솔린, 중유 등 각종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제 부분과 또 석유 제품의 수송 판매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라는데요. 원유 탐사나 생산은 업스트림이라 그러고, 생산된 원유를 정유하고 분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수송 판매하는 것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행태로 이 투자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정유 회사 중에 하나가 SK 아닙니까? 가덕이나 지금 SK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참 비서실장이 이걸 직접 UAE만 나오면, 지난번에 UAE하고 레바논을 갔다. 그 뒤에 또 일주일쯤 있다가 UAE에서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왔다. 그 다음에 3월 달입니까? 대통령이 UAE를 갈 때 임종석도 또 비서실장이 대통령 따라 UAE 갔다. 그래서 임종석이 이렇게 UAE에 대해서 다 맡아서 하고, 심지어 청와대에 들어오라고까지 해서 하는 것이 특정 기업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 하나 쓰는 언론이 없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전대협 세대가 당정청 요직에 60명이 포진을 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노무현 시절에 단돌이 오명을 싣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주사파 등 색깔론의 족쇄 끊어내고 10년 만에 한국 사회 주류로 떠올랐다. 임종석, 신동호, 윤건영 등 청와대 라인이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11명 중에 6명이 운동권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때 공천만 받으면 거의 되는데, 공천 받은 사람이 대부분 운동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는 운동권이 문재인의 건강과 국가 운영을 다 챙기는 것 같은데요.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문정권이 중앙지방을 다 장악했는데, 촛불혁명으로 이뤄서 문정권을 지금 주도하는 계층은 50대다. 이른바 86세대, 80년대 학번에다가 60년대생이다. 저 같은 경우가 이 86세대지요. 86세대에서 저는 2단화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통해 이들이 단체장에 대거 진입했고, 8월 전당대회에서는 전당대회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핵심 이너서클은 이들 중에 전대협 세대라고 불리는데, 문정권 초반에 이들 전성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전대협 출신들의 연대 견제 분화로 모이고 있다.
전대협 세대는 시기적으로 86세대에서 좀 더 좁혀진 개념인데 86세대의 맏형이 송영길이 81학번이고 그 다음에 김민석이 82학번이고 자, 김민석은 민주정책연구원인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옛날에 탈당 경력 때문에. 송영길은 카리스마가 짱인데 최근에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정체성을 좀 달리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대협은 이들 밑에 87년 8월에 결성된 이 전국적인 총학생회장 연대 모임인데 87년 민주화 항쟁을 중심으로 활동한 운동권 지도부를 말하는데 전대협 세대가 지금 권부의 핵심을 모두 장악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주축으로 나섰다가 관료 집단 등과 충돌을 하면서 자제를 겪은 지 10년 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돌이 실력 능력 부족에도 노무현 탄핵에 대한 역풍을 무릅쓰고 역풍에 힘입어 무조건 배지를 단 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추락했던 실패가 지금 야기됐는데 문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를 고공비행으로 견인하며 운까지 더해 실력까지 이렇게 무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대협 그룹 중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우상호, 이인영, 김태년, 최재성, 송갑석, 기동민 등이고 정부에는 지용우 총리실 정무실장, 그 다음에 허영일 행안부 정책보좌관 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유송희 제2부속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은우 민정비서관 등이며 자, 이게 이제 굵직한 큰 사람들입니다. 이거 외에 숨어있는 작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자, 운동권의 계보를 이렇게 크게 보면 한일협정 반대하던 63세대는 문희상 손학규고 민청학년 세대는 전국민주화 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거기 출신들인데 이해찬, 강창일, 유인태 등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조치 세대는 김부겸, 노영민, 그 다음에 우원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80년대 완전 초반 전대협 전의 세대는 송영길, 김영춘, 이하영, 정태호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청에 포진한 전대협 지도부 출신 인사만 60명이라는 거죠. 보수 진영이 그토록 주사파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대협 세대 의원이 20명인데요. 김태년, 김영진, 강병원 등이 지금 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또 전대협 의장 출신들인 이인영, 우상호를 필두로 기동민, 김영건, 박완주, 박홍건, 서영규, 어기구, 위성권, 유은혜, 이원욱, 최인호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인 12명 중에서 여야 절반인 6명이 60년대 86 운동권 출신이라는 겁니다. 광주 서갑에서 송갑석 전대협 사기 출신으로 운동권으로 이름 떨친 사람이죠. 노원병의 김성환도 전대협 1기 연대사업국장이고 천안갑에서 당선된 이기우이는 언더서클 출신이고 이후삼은 정주대 총학생회 투쟁국장 출신이고 김해을의 김정우는 부산대 학생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이고 또 사선 의원으로 복귀한 최재성은 전대협 2기 이 학원 자주화 투쟁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지금 중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고 임종석은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에 힘입어 34살의 나이로 이 86세대 중에 가장 먼저 배지를 달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임종석은 배지를 달았죠. 이후 이제 시련을 겪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거의 퇴출되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시달리더니만 이렇게 화려하게 재기를 했고 한병도도 17대 때 국회 한번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탄도리로 들어갔다가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왔고, 백운우도 17, 18대 하다가 지금 이번에 복귀를 했고, 또 전대엽 일기 문화국장 출신이며 시인이기도 하는 신동호가 지금 연설 비서관으로 하고 있는데, 신동호는 임종석과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또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 윤건영이 지금 국정상황실장으로 숨어있는 실세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지난번에 특사단의 일원으로 갔다 오고 한반도 구상의 이 그림을 그리는 핵심이라는 거고, 권혁기 중추광장도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정부 내에서 지용호 총리실 정무실장도 지금 이낙연을 딱 차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희대 출신이고, 허영일 행안부 이 정책보좌관도 전대엽 3기 통일정책실장 출신이고, 자, 이번에 광역단체장 중에도 허태섭 대전시장이 충남대 전대엽 활동을 했고, 서양호 서울중구청장 TV에서 많이 봤죠. 전대엽 정책위원 출신이고, 전북대 부총학생장 출신인 진성준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하다가 최근에 서울시 부시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권 주자도 전대엽이 나서고, 이제는 전대엽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대엽이 과연 주사파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냥 버텨서 우리는 주사파와 관련 없다고 우기거나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에 버텨서 그래 웃자라고 이러면서 이제는 비판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이렇게 뭉개고 가는 거지. 이들이 주사파로서 자유로워졌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 학생운동 안 했습니까? 나도 한 시대를 살았는데 저는 주사파도 안 했고 PD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들이 주사파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는 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걸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안 받고 있다. 비판한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족쇄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사회의 핵심이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사파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들이 이 사회에 지금 중심으로 썩 묻어서 이렇게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친북적이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일이 통째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